안녕하세요, 펜영입니다. 오늘도 글을 쉽게 쓰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 글을 쓰자였지요. 한 문장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문을 이야기하죠. 주제문으로 요약할 수 없는 글은 주제나 소재가 산만하게 흩어져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제문을 쓰는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글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방법을 알아봐요. 시나 소설을 제외한 수필이나 체험기, 여행기류의 글들은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주제를 명확히 잡고 주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소재들을 늘어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소재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화제인 인공지능 화가에 대한 글을 함께 써봐요. 저도 미드저니를 사용해 봤는데요. 채팅창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정말 한 5분도 안 돼서 제가 몇 시간은 그려야 할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인공지능 화가가 등장한 시대, 창작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주제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글을 연결되도록 쓰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먼저 글의 구성 요소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벽돌벽처럼 보이지만 잘못 쓴 글을 표현한 도안이에요. 색은 소재, 블록은 문장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파란색은 인공지능의 정의, 빨간색은 프로그램의 특성, 노란색은 작동 원리이고 녹색은 활용법이죠. 서로 다른 소재들이 섞여 있어서 주제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글이에요. 음식이 뒤섞여 있으면 무슨 맛인지 알 수 없겠죠? 소재들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줘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짠! 문장들을 같은 소재끼리 뭉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문단이에요. 위에서부터 인공지능의 정의, 특성, 원리, 활용법 순서로 문단들이 만들어졌네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특성과 원리를 설명한 다음 활용법까지 알려주는 거죠. 글은 이렇게 주제와 소재를 전달하기 편하도록 문단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문단도 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문단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문단을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문단을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면서 유용한 기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단의 첫 문장들만 연결해도 이야기가 통하도록 문단들을 배치하자. 간단하죠? 길게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글을 하나 써볼게요. 인공지능 화가와 창작자의 미래에 대한 글입니다. 마인드맵을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소재들을 다 늘어놓은 다음에 주제문을 정하는 거죠. 인공지능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등 소재들을 적어봅니다. 글을 이끌어갈 주제문은 인공지능 화가가 등장해도 괜찮아.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니까 입니다. 이 주제문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죠. 제가 미리 하나 써놨어요. 완성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Imagine. 미드저니 기술자들은 명령어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감성을 뼛속까지 복제하려나 싶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Imagine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5분도 안 돼서 멋진 그림이 나와요. 인간 화가가 며칠은 작업할 법한 그림을 인공지능 화가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내죠. 온라인에서는 인간이 그림을 그려서 무엇 하느냐는 비아냥도 보입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면 인간의 창작은 무의미할까요? 글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공지능 화가, 아니 소설가가 등장하더라도 인간은 꾸준히 그리고 쓸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작가들도 분명 늘어나겠죠. 무엇보다 창작의 기쁨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동차가 발명됐지만 인간은 걸어다니고 그것을 좋아하기도 해요. 밤마다 트랙이나 강변을 걷고 달리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옆으로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내가 땅을 밀어내는 감각, 턱까지 차오르는 숨, 그만큼 커다란 쾌감이 사라지나요?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인간의 그림을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 시대라면 인간은 절망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답은 아니요입니다. 미술관에서 피카소나 김환기의 작품을 본 날 집으로 돌아오면 절망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미술관의 감명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더 즐겁게 창작할 수 있어요. 대가들조차 다른 화가의 그림에 감명을 받고 자신을 연마하는 걸요. 누군가가 혹은 인공지능이 훌륭한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화가의 등장은 인간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침내 인간도 창작의 기쁨을 알고 언어로 풀어내는 새로운 종을 만날 테죠. 인간과 인공지능이 깔깔거리며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서로 와 너는 그런 발상이 가능하네? 라면서 등을 두드려 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의 등장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란 거죠. 창작은 쟁탈전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더하는 과정이니까요.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쓰고 그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 말이죠. 네, 졸고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하튼 그래서 첫 문장들을 한번 떼어내 볼게요. 이렇게 붉은 펜으로. 다만 첫 문단은 인공지능의 작동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작했지요. 그래서 사실상 첫 문장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첫 문장들을 떼어내서 읽어봅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면 인간의 창작은 무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공지능 화가, 아니 소설가가 등장하더라도 인간은 꾸준히 그리고 쓸 겁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인간의 그림을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 시대라면 인간은 절망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화가의 등장은 인간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침내 인간도 창작의 기쁨을 알고 언어로 풀어내는 새로운 종을 만날 거니까요. 네, 첫 한두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연결이 되죠? 제가 마인드맵에 기록한 소재들을 여기에 끼워 맞추면 됩니다. 첫 문장들을 서랍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맨 위의 서랍, 문장에 넣고요. 인공지능의 등장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내용은 맨 마지막 서랍에 넣는 방식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 하나가 문단 하나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풍선으로 그림들을 연결해 줍니다. 말풍선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각 문단의 첫 문장들이죠. 바로 이렇게요. 짜잔! 정리하면 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하고 문단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해요. 문단들은 서랍이나 마찬가지여서 저마다 꼭 맞는 소재들을 끌고 다닙니다. 두갈식, 미갈식 그런 용어들 기억하시죠? 첫 문장들은 문단의 앞, 뒤, 가운데 어디에 와도 돼요. 다만 초보라면 문단 앞쪽에 넣어야 글쓰기가 편합니다.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이런 순서로 도전해 보세요. 글의 주제에 맞춰서 마인드맵을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첫 문장들을 찾아내서 소재들을 배치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 방법을 훈련하면 누구나 수필을 잘 쓰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초보는 백지 상태에서는 첫 문장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글을 쓰다가 주제문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과정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글쓰기가 편한데요. 지금은 이해하기 쉽도록 과정을 나눠서 보여드린 거예요. 글쓰기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펜영이었습니다.